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비중을 연면적이란 새로운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중을 세대수로만 산정했다면 이제 그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중형평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한강을 횡단하는 도로 터널 공사에 최첨단 TBM 장비를 도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과 GTX 노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TBM 공법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현대건설은 음마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GTX C노선 시공사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급매물 중심의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집값 하락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평균 12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10억 5,667만 원이었고 중위소득 가구가 이 아파트를 사려면 17년 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너무 좁아서 저도 그냥은 못 산다고 했던 임대주택의 중대형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가구 수 기준으로 산정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면적 기준으로 바꾸면서 중대형 평수로 유도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를 통해서 단지 내 의미 있는 소셜 믹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세미나도 하고 미팅, 상담도, 1:1 상담도 해드렸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싱숭생숭하고 몽글몽글해지면서 즐거운 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눈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눈이 내리면 야, 눈길 미끄럽겠다. 눈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살짝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근데 눈을 보면서 야, 눈 쌓고 놀아야지 하면 아직은 좀 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는 후자라서 좀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좀 뭔가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만약 있었다면 눈을 보면 또 마음이 또 환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좋은 일을 꿈꾸고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를 좀 펼쳐나가는 우리가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그런 밝은 눈 같은 희망되는 정보, 좋은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제가 즐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저는 전자인데 저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자, 뭐 아무튼 눈도 내렸고 요새 주택 가격도 내리고 있고 다들 뭐 내린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 주택 가격이 언제쯤 오를까? 이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주택 가격, 이것이 오르면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대체 뭐가 올라야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과 좀 현재 상황을 좀 타파를 하고 좀 미래를 좀 밝게 그려나갈 수 있는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올라야 이 주택 가격이 오를까? 좀 이것에 대한 좀 방향성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택은 올랐다가 빠지면서 과거의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떤 부동산은요, 이렇게 스무스무 계속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부동산은 이 부동산은 조금은 약간 헛바람이 들어갔구나, 거품기가 있구나. 이 부동산은 거품보다는 좀 알차네. 그래서 사람도 보면 겉만 요란한 사람이 있고 내실이 탄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겉만 요란한 게 아니라 내실이 탄탄한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 가격이 오르기 위해선 내실이 탄탄해야 되는데 무엇이 올라야 되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투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면 부동산 투자가 왜 어렵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부동산을 그냥 주택으로만 생각을 해요. 전체 부동산 속 안에 주택이 일부 포함이 된 건데 막 주택이 힘드니까 막 부동산이 힘든 줄 알아.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히려 잘 되는 부동산들이 요즘 오히려 막 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주택이 어려운 거다.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주택만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만 해본다는 건 아파트나 빌라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토지든 이런 것에 대한 좀 경험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재 이때 언제 올라요? 요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상가라든가 건물 빌딩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눈이 커지면서 보여지는 것도 많아지면서 사람의 그릇도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으로 이 고통이란 걸 겪는 겁니다. 처음으로 고점에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997년 IMF 겪으신 분도 2008년 금융위기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 물리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뭐 최근에 뭐 3년 조금 해보고 5년 조금 해보고 막 7년 조금 공부해봤다고 막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물려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하우스 푸어라는 거, 이 대출 때문에 정말 다 힘들어 죽겠다는 걸 처음 겪어보니까 너무 힘듦이 느껴져서 그걸 어려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이 주식처럼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다 보니까 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현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의 관심과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좀 보는 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뭐가 올라요? 오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전세가 올라야 됩니다. 전세가 올라야지만이 부동산이 여러분들 부동산 안에 포함된 주택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힐스테이트 2차가 됐던 잠실에 있는 엘리트 이 리센츠가 됐든 보면 과거 가격이 2009년에 11억이었어요. 2009년 가격이 11억이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쭉 이렇게 빠졌다고 쭉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럼 그때가 언제냐? 20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11억에 산 사람은 전 고점, 옛날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한 5년 동안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문가님 내일 올라요, 다음 달에 올라요, 내년에 올라요, 후년에 맨날 물어보다가 끝나요. 이런 분들은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에 있는 삼성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가격 회복하기까지 위기가 오고 나서 6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최적의 투자 시간은 언제였냐? 2016년이었습니다. 매매가가 11억이었었고 전세가 9억이었다. 딱 2억이었으면 내가 강남 서초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 자, 두 번째로 송파구로 가서 리센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센츠는 2009년에 10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오고 나서 꺼졌죠. 꺼지고 나서 2016년에 가격이 회복하기까지 10억 5천이 됐는데 이때는 얼마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가격이 회복하기까지 7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부자들이 모여있는 현금 부자든 부동산 자산가도 몰려있는 강남 3구에 있는 부동산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센치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투자하기 최고 적기였냐? 2015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5년, 2016년은 또 꺼지지 않을까? 또 하락하지 않을까? 불안한 시장인데 그 상황 속에서 2억을 멋지게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멋지게 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나서 가격이 회복하고 나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심리가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을 때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데 당연히 이 시기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미분양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막 백날 천날 봐서 뭐예요? 통계 백날 천날 봐서 뭐예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가격이고요. 매매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전세입니다. 전세.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가장 이 갭차가 줄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고 용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담으셨겠죠. 근데 이 격차가 지금은 많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 이격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이 지금 사람들이 전세는 안 하고 다 월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세 자금 가지고 투자해야지. 이게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왜? 정부가 전세 자금을 지켜주잖아. 서민 안정이라 지켜주잖아. 정부가 지켜주는 전세 자금이니까 그거 믿고 투자자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일반 서민들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추구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주택이 2개든 3개든 뭐 있으신 분들이 전에는 막 하하호호 했어. 근데 요즘엔 표정이 다 죽어. 왜 표정이 우겨지냐? 딴 거 없어요. 전세자금 내줘야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전세가 오르는 걸 뼈저리게 느낄 그때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도 더 많이 오르고 투자할 적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기회는 단기간 내에 오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미래를 보시면서 투자를 생각하든 매도를 생각하든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금 서울이 아파트가 40%가 월세 시대다. 그래서 전국에서 대구가 미분양 1만 가구. 근데 대구가 과거 같은 경우에 막 많았을 때 막 2만 가구도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문제고 안성도 문제고 울산도 문제고 아산도 문제고 다 문제야. 그래서 전세 이제 동말이다. 전세 시대 끝났다. 월세 받는 세입자 해가지고 지금 집주인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주택이 있어도 밤낮으로 대출금이 됐든 뭔가 돈을 내줘야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부터 일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주택이 2개가 있어도 왜? 전세금 내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금리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간으로 보시지 말고 내년 하반기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 정책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 제가 깊이 파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자, 이전 정부에서 25번 이상의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정책을 많이 이제 내걸다 보니까 막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뭐 정책 많이 나오면 잡겠네. 잡기는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간간히 얘기해드리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기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여기로 가고 싶은 거고 절로 가고 싶으면 계속 절로 가고 싶은 거야. 아니 남자분도 여성분을 좋아하듯이 여성분도 남성을 좋아하듯이 희한하게 한 방향을 가면 계속 그 사람한테 눈길이 간단 말이야. 관심이 가고.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고. 이때는 뭐 규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생길 때 빨리 그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요 시절에 뭐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받쳤죠? 그렇다고 해서 안 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정책이 하고 나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정책이 뭐예요? 계속 완화를 하잖아. 부양을 하기 위해 하잖아. 그럼 그런다고 안 빠져?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거야.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다. 아, 그럼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네. 정부가 완화를 시작했다. 내릴 가능성이 높네.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때 막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지.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지인 말 듣고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정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정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뭔가 결국은 집값을 잡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 집값을 못 잡으면 막 미친 듯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판 자체가 집값을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리도 있고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투기 대출 강화, 뭐 수도권 5곳 조정 지정 대상, 뭐 시장 안정, 뭐 DSR, 보유세, 공시가, 뭐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 정도만 여러분들 시간 내에선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나머지를 너무 깊게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중요해요.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했잖아요. 자, 모든 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 같은 경우에 2013년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에 그때도 부동산이 어려웠다고. 근데 그때 금리 정도가 한 2.7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고금리입니까? 여러분들 저금리입니까? 고금리인가? 저금리인가? 막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5%였던 금리가 2.75로 떨어지면 이건 저금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현재 2022년 지금 이 순간은 뭐 3%라고 한다 치면 전에는 몇 프로였어요? 0%였잖아요. 근데 0%였는데 3% 돼보니까 이건 또 고금리란 말이야. 근데 이 고금리가 급격하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이 3%라고 하는 자체가 고냐 저냐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아니라 그 전과 현재가 어떠냐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금리가 인상하니까 이 자금 운영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달러로 가든 예금으로 가든 하다 보니까 전세가 그냥 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라는 게 지금 열린 거고 오히려 이때 건물주들이 더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버는 사람은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 운영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가 이제 경쟁력, 환율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통화, 미국과의 이런 스와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뭐 마이너스 통장 개념, 이런 달러를 맡겨둔다는 개념, 그러면서 통화 정책이 통했다가 작년 말에 이게 또 끝났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자금 운영, 달러 운영에 있어서도 있다 보니까 불안하게 시장이 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전세는 크게 의미 없다. 전에는 금리가 낮게 평가가 됐을 때는 전세를 하기에 참 좋았죠. 그냥 이 정도 이자면 된다. 근데 지금은 계속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야 뭐냐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지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주택은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전세가 지금 빨리 올라갈 때 해야 돼요. 근데 전세가 단기간 내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돈은 부동산에서 어디에 흐르고 있냐? 주택이 어렵지 부동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순환하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뭔 발표합니까? 신도시 발표하잖아요. 김포에 돈을 넣어서 유동자금으로 좀 시장 돌리겠습니다. 주택은 완전 얼어버렸다고 시장이. 얼음해서 얼어버렸어요. 근데 김포가 얼어 있다가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해서 뭐 합니까? 신도시 사업하고 공공사업 여기다 할 거예요. 보니까 뭐야? 이런 저렴한 부동산을 가지고 여기에 아파트 지을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김포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아주 좋은 이런 시골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좋은 동네로 바꿀 겁니다. 하니까 돈이 어디로 가?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데 돈을 넣는다고. 왜? 여기는 전세 자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전세 자금이 필요 없잖아, 이거는. 내 돈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은 뭐예요? 내가 전세랑 대출이랑 같이 껴서 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김포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 신도시, 공공사업이 뭐가 있어요? 철도사업, 도로사업 하니까 서울에서부터 구리,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천안, 세종 이 동네 왜 올라요? 도로 내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공공사업 하잖아. 공공사업 하니까 올라. 그래서 엊그제도 서초동에 계신 사모님께서 왜 왔어요? 전문가님 저 안성에 있는 부동산이랑 용인 부동산이 제가 좀 사고 싶은데요. 서초동에서 멀쩡히 집 있는데 근데 주변 보니까 다 집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주변에 보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월세 받고 건물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땅 투자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시장은 분명히 순환합니다. 분명히 주택시장 좋아져요. 근데 단기간 내에 쉽지가 않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한 4년 정도는 그냥 유지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인정을 해야지. 빨리 팔거나.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4년 정도 기다리고 나머지 시장은 내가 좀 요때 건물 공부도 좀 하고 신도시 공공사업 이 준비도 하면서 미래를 좀 도모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은 현실적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고 방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 인지하셔서 전세는 반드시 올라야지 주택시장이 좀 유동성이 졸고 이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올라야 주택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벌집 그 막내 아들내미가 분당 신도시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증식했듯이 지금 현재는 신도시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우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정보는요. 저희가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지 않고 있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과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우리 땅이 충청남도 아산시 네, 당신동 176번지인데 네. 땅 내놓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팔으라 그래서요. 아, 무슨 자꾸 파르라 일이 파르라 나요? 해요? 네? 자꾸 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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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이거 진짜 팔아도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 볼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충남 아산시입니다. 방축동의 상가인데, 자, 주변에서는 일단 팔으라고 할 때, 그거 잠깐 참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통해서 좀 알 것 같긴 한데, 과연 여기는 어떨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은 자산이 있으셔서 그런지 목소리에서부터 힘이 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목소리에 힘이 넘쳐 밝으시고. 네. 자, 복이 많으신 분 같고요. 일단 부동산을 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시청자님. 네. 모습이 이렇게 있네요. 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네, 상가를 한 300평을 짓고요. 그게 땅이 크기니까 뒤에는 상가를 안 졌거든요. 아이고 그냥 네. 멋지게 잘생겼네요. 네, 그래요. 야, 눈으로만 봤을 때는 막 옆에 네. 거 뒤에 거 다 사야 될 것 같아. 아, 비슷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를 받고 계십니까? 예? 세를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네, 받고 있어요. 야, 건물주시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네. 잘 될지 어떨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 우리 시청자님 방금 보셨던 부동산 자체가 어찌 보면 도심 속 안에 있는 세를 네. 받는 것보다 네. 시청자님 부동산이 오히려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막 잘 나오는 데는 막 10%, 막 15%도 나와. 예. 왜냐하면 땅값이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일반 네. 사람이 봤을 때 아산은 요 온양온천만 안다고요, 시청자님,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온양온천의 이제 도심,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요렇게 온양온천역에서 서쪽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요즘 시청자님한테 팔으라고 하는 연락이 오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그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 네. 자, 일단 동네가 지금 네. 호재가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호재가 엄청 많아. 아. 하나하나 다 풀면 시청자님 놀랄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어떤 호재가 보면 있어요? 이 북쪽에 보면 네. 자, 청주 아산 간 고속도로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아산시청 북쪽으로 이 고속도로가 열심히 개발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열심히 개발을 하니까 이 동네는 근처에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될까요? 개발을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땅에 뭐 아파트 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어쨌든 이렇게 도로가 나게 되면 개발은 어쨌든 미래를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 투자 가치가 이렇게 네. 고속도로 생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고속도로 나는 걸 도와준 게 누구냐면 예.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예, 예, 예. 아실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예. 디스플레이 공장을 90년대서부터 엄청 투자했잖아요, 이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맨들이 여기 막 가. 그러니까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청자님처럼 예, 비슷한 보유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활짝 웃어서 건물주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천안에 뭐 GTX 들어간다는 얘기도 막 무성무성하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 삼성 때문에 천안이 예. 어쨌든 위치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대기업과 정부 정책이 예. 같이 만나면서 배방역이라고 아시죠? 예. 예. 들어봤죠, 배방역? 예. 그래서 요 주변도 막 개발을 막 엄청 하는 거야, 도시개발 형식으로, 시청자님. 예. 이유는 삼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 중심점을 잡아주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이 네. 들어와서 천안이 좋아지니까 예. 왼쪽에 있는 아산, 정확히 예. 얘기하면 탕정면이 아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은 탕정 아산이야. 예. 근데 천안이 수혜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천안이 어쨌든 오르면서 왼쪽에 붙어 있는 아산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방역과 온양온천역 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가운데 풍기역이라고 2025년에 들어가요. 예? 풍기역. 총비요? 네. 예. 그게 모르죠? 뭔가요? 처음 들어봤죠? 예. 그런 분들이 투자를 또 잘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2025년에 역이 새로 생겨요, 시청자님. 예? 역. 여기? 네, 네. 예. 열차역이 새로 생긴다고요. 아, 열차 여기 우리 땅하고 멀어요? 멀면 먼데 예. 시청자님이 어쨌든 호재를 받아요. 예. 그래서 기존 예. 도심에서 예. 오른쪽은 도시개발이 역세권가 돼가지고 엄청 지금 개발을 한창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 얘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저 전문가님 30억 보상받습니다. 예. 어디에 또 투자할까? 이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시청자님. 예. 제가 3년 전에 보유하시라고 조언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된 거야. 너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옆에 거 또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뭐 그 주변에 저 개발이 된다고. 치면. 그렇죠. 그래서 예. 오른쪽이 뜨면 왼쪽도 좋아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기존에 있는 구도심이 아니라 빈 땅이 좋아진다고, 빈 땅이. 아, 빈 땅이요? 네, 기존에 예. 제가 얘기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 취소가 돼 버릴 수 있어. 아, 요럴 때는 도시개발, 공공사업,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들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알짜가 돼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2017년도만 해도 시청자님 동네는 좀 그저 거시게 했어요. 예. 근데 옆에 개발이 2018년도서부터 마구마구 되니까 공시지가도 마구 올라버리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팔면 후회한다. 예. 그래서 이런 곳들이 또 어디 있을까 찾고 공부하시면서 세를 예.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적정 시점은 한 2년만 좀 더 계시면 예. 얘네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계획 나오고 뭐 하고 보상할 거거든요. 예. 똑같아요. 시청자님처럼 시골 땅을 보유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졌어, 지금. 아, 예. 그래서 유일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님 2년만 보유하세요. 아, 2년 말씀은 좋아지겠어요? 아니, 지금도 좋아졌고 앞으로 훨씬 네. 더 좋아져. 앞으로 훨씬 더요? 네,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선생님, 음. 근데 뒤에하고, 우리 땅 뒤하고 앞에 땅들이 많거든요? 뭐가 많아요? 우리 집 땅 뒤에하고 앞에가 남이 땅이 많은데 그 땅들은 개발이 돼요? 아니, 통째로 다 된다니까요, 개발하면. 보세요. 통째로 다 돼요? 보면 그럼- 근처에 여기도 보면 예. 여기 없는데 풍기역 도시개발이라고 나왔잖아요. 풍기역 도시개발. 풍기역 도시발 개발이요? 풍기역 예. 도시개발. 2025년에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땅하고 그럼 가까워요? 풍기역이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예.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왼쪽도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즉,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개발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시청자님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당연히 좋은 거.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시청자님. 예. 이게 부동산의 흐름이야, 부동산의 흐름. 예. 그래서 전 그럼 조언을 선생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그 뒤에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뭐 아파트가 들어서나요? 뭐 기업이 들어오나요? 보세요. 예. 그건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도시개발해서 준주거로도 바꾸고 2종, 3종으로 뭐 상업시설로 바꾸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온양온천 라인의 이제 서쪽이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운영 시설이나 예. 그런 상업 시설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아. 개발을 만약 한다면 아, 일단 예. 우선은 요 동쪽이 지금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아산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좋아지기 때문에 파실 생각보다는 잘 보유하심이 저는 후에 야 내가 정말 잘 지켰구나 아, 예, 예.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손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충남 아산시 방축동 상가 역시 주팔 참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팔라고 할 때 그때는 참아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호재도 참 많다 보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서귀포시에 있는 땅을 조금요, 어떻게 저기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네, 여쭤봤어요. 서귀포시 그 보유하고 계신 포서면, 토지 주소가 예, 어떻게 될까요? 예, 포서면 가실이 2666-20요. 266-20이요? 2666-요. 네. 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토지 지금 보유 중이신데 예. 이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망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오랜만에 제주도 사연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토지인데요. 자, 앞으로 제주도 여기의 토지는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제주도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가시리 참 정감 가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모양을 보면 세모예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현재 상황상 요 주변에 오름이 좀 많이 보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주도가 이런 오름이 많다 보니까 뭐 경관지구라든가 뭐 자연보호라든가 규제가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시청자님 여기 뭐 고향이신 건지 뭐 투자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고향이 아니고 투자를 조금 해놨어요. 아, 투자를 좀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통 제주도를 투자를 하셔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자, 이 제주도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는 사람은 제주도 막 물가에 있는 걸 사서 물 있죠, 물. 예. 물가라든가 뭐 이런 환경 보고 산 사람들. 아니면 지인 말 듣고 산 사람들. 아니면 혼자 공부해서 막 김칫국 드신 분들 있거든요. 이러면 막 우는 거야. 왜? 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시청자님. 예. 물을 보고 투자를 하면 아니 뭐 그럼 제주도에 있는 뭐 물가 있는 사람 다 돈 벌었어? 다 물이에요, 어딜 가서 보든지 간에. 근데 제주도에서 웃는 사람은 정확히 제주도에 대기업 관련된 일자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서귀포 혁신도시 쪽에 개발이 돼서 그 동네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웃는 사람은 정확히 제주도에서 개발이 된 두 곳에 투자하신 분만 웃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아니면 세 번째로 명당 자리를 찾아서 카페를 지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근데 요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딱 보니까 제주 2공항 호재 때문에 표선면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맞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제주 2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청자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했었어야 돼, 안 했었어야 돼. 이게 대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이해되세요? 예. 제주도는 또 다른 지역이랑 좀 특색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 이제 시골 뭐 동네 분들이 뭐 반대해도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이런 문화재가 또 많잖아요. 예. 그럼 제주도로만의 좀 특색이 좀 강한 동네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막 지킬 것도 많고 막 생각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이 막 급하게 막 개발되기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네. 확정이 나고 뭔가 보상될 때 들어가도 분명히 좋은데 일찍 들어가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주 2공항이 보상될 때까지 시청자님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기간,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웃겨요, 제가? 아니요. 저보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예. 다른 호재에 대해서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예. 조언은 공항이 좀 확실하게 보상할 때쯤이 시청자님이 지금은 이제 수줍게 웃으실 거 아니야. 호호호호. 근데 요 공항이 보상일 때는 그때는 이제 하하호호 크게 웃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한 3년 정도는 좀 기다리셔라. 좀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앞으로는 예. 친구 따라 가시지 말고 예. 혼자 김칫국을 드시지 말고 예. 물 있다고 투자하지 말고 예. 이런 걸 좀 보시기보다는 정확한 때 투자는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에 또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때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고 요거는 한 3년 정도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지 한 3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 울산 북구에 네. 신도시 상가 네. 그것 좀 문의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미래성이 있는 건지 싶어서. 네, 미래성이 있는지 좀 전망이 유망한지 궁금하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예. 자, 울산 북구 이 상가 좀 정확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북구 화산로 115, 네. 예, 송정동 123-3, 네. 에어스타 타워 1, 에어스타. 에어스타 타워요? 예. 네, 자, 울산 북구 화산로 115의 에어스타 타워 상가 앞으로의 좀 전망이 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전망이 밝을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울산 북구 화산로에 있는 에어스타 타워 상가입니다.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환영합니다. 네. 자, 울산에 아주 그냥 복덩이 송정지구에 있는 부동산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네, 유보라 아이비파크. 예, 유보라 여기 맞습니다. 있는데 요걸 지금 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사실 예정이세요? 예, 투자를 할 예정인데 예. 여기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 금리는 어디까지 오르냐고요? 예. 제가 한국은행 총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제가 직접 오르는 건 아니라서 예. 마치 좀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뭐 그린벨트는 언제 풀리나요? 이런 것처럼. 다만 제가 이제 맞출 수는 없고 그래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이란 걸 좀 해드린다면 네. 결국은 뭐 이런 겁니다, 시청자님. 네. 어쨌든 우리나라 금리는 좀 미국한테 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똑같이 올리는 게 나을까요? 이것보다 적게 올리는 게 나을까요, 시청자님? 안 올리는 게 낫겠죠. 근데 적게 올릴 수밖에 없죠. 안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자님?
그래도 뭐 좀 경제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경제적으로 압력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려버리잖아. 예. 그럼 환율이 막 2,000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청자님? 아, 그러려면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큰일 시청자님? 나죠.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 예. 그럼 미국이 왜 올립니까? 그 물가 상승이 미국이 8%에 뭐 독일이 뭐 10%에 뭐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청자님. 네. 그럼 이 물가가 잡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물가가 잡힐 때 금리는 더 안 오르겠죠,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럼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니? 해서 이런저런 사례를 보면 한 2024년까지쯤에 물가가 잡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일부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빨리 잡히면 내년 2023년 하반기에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요때까지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청자님한테 여쭤본 게 이제 딴 거 없어요. 자, 시청자님은 이제 몇 층에 있는 걸 하시고 싶으십니까? 요게 있고요. 네. 가격은 이게 얼마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중에서 시청자님은 대출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네 번째는 수익률 있죠? 예, 예.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에? 그럼 결국은 얘랑 견 주어서 별 메리트가 없으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시청자님? 메리트가 없으면 사지. 별 메리트가 없으면 내가 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몇 층이세요, 시청자님? 6층이요. 6층이요. 예. 가격은요? 가격이 뭐 1억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3억 2천. 막 싸게 해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예, 예. 1억 6천이요? 네. 대출 얼마 받아요? 대출 70% 해갖고 한 3억. 70%나 받아? 에이. 예. 수익률은? 수익률이 14% 나온다 그러는데. 뭐 94%요? 14%. 14%요? 예. 요거 좀 애매한데요, 시청자님. 너무 격이 커요, 시청자님. 요거 네.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해서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요 부분 한번 보류를 하시고 제가 따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메모를 좀 적고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따로 제가 깊이 연락드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울산 북구의 상가 고민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사실 전화 아주 잘 주셨습니다. 지금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고요. 조금 더 상세한 이 상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정현훈 전문가님이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